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26일 토요일 저녁입니다. 일목투자연구소에서 전해드리는 주말 해외시장 미정시에서 나왔던 내용, 잭슨홀 미팅 결과, 그리고 최근 증시 하락 주 요인 중에 하나인 미국 국채 수익률을 한번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다 받아보셨겠습니다만은 파월 의장 발언은 예상대로 매파적이었고요. 그 내용이 작년의 경우에는 좀 예상 외의 강성 발언이라면 이번 매파적 발언은 예상 범위 내에서 나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증시 조정 받았고 미국 지수율이 이미 올랐고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보는 듯, 미정시는 발표 순간 급등락을 했지만, 하락을 했지만, 잠깐만요. 이건 우리 야간 선물입니다. 제가 분봉 일어난 것 같이. 여기 미정시가 출렁했지만 회복이 되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을 조금 찾아보면, 여기 적혀 있습니다만, 물가 목표는 지금 2%로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연준 목표지 2%를 향해서 지수로 낮아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제한적인 통화정책 유지할 것이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치고 다운되는 거, 요런 거, 이 부분은 이제 좀 환장할 만하다는 이야기죠. 오버컴 디벨롭먼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리메인저 투 하이 그럽니다. 여전히 높다. 리메인저 이게 이제 유적이나 유예 이런 뜻으로도 쓰이지만 동사로 가면은 아직 안 없어지고 남아 있다. 여전히 가고 있다, 이런 뜻이니까. 근데 이거 우리 다 아는 거란 말입니다. 아는 겁니다. 어쨌거나 그냥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긴축이 더 필요하면 한다. 다 이거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고요. 새로운 건 없어요. 요는 그겁니다. 새로운 건 없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내용이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어서 길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찾아보시면 되고, 기사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여기서 이제 제가 어제 장중에 사실 우리가 미국의 주요 지표 발표나 이런 주요 이벤트가 있으면 금리를 올린다, 안 올린다, 예전 같으면은 양적 완화를 한다, 안 한다, 양적 축소를 한다, 안 한다, 맨날 이러죠. 그럼 그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좀 몸살을 앓는데, 이거 결과 예측해봐야 소용이 없고요. 그런데 제가 어제 이제 여기 적었던 글이 여기 있습니다. 11시 27분에 이제 회원용 메신저로 쏘아드린 내용입니다. 작년에 잭슨홀 미팅 이때 왜 이제 3% 이상 급락을 했던가. 7월 소비자 물가 둔화는 반길 만한 일이지만 연준 정책 전망을 변경시키는 데는 충분치 않다. 그러면서 예상 못한 매파적 발언이 이제 튀어나오니까 시장이 화들짝 놀랐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올해는 제 생각을 적었습니다. 작년처럼 강경한 매파적 발언이,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제가 그렇습니다. 비둘기파적 의견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게 나오면 일종의 실적 서프라이즈 나왔을 때 주가 올라듯이 올라가겠지만, 현재 시장을 억누르던 이런 악재를 해소시켜주고 개선시켜주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고요. 다만 이제 아직 인플레이션 잡는데 할 일이 남았다는 식의 이런 어떤 여운을 남길 가능성, 약간 매파적,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 정도 이제 수준의 발언 수위를 놓고 나왔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매파는 아니라는 이제 예상하에 시장은 이를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이미 최근에 시장도 하락했으니 불확실성 해소로 보고 오를 것이냐, 지금 실제 이제 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여전히 매파적이네 하면서 추가 하락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조금 있다는 거죠. 사실
그 미 증시가 수요일 날 반도체 지수 중심으로 급등을 했다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목요일 날도 박살이 났잖아요. 그때 보면 걱정하던 것이 잭슨홀 미팅 이야기였고요. 근데 하필 그때 보스턴 연준 의장이 추가 금리 배제 안 한다. 뭐 콜린스도 연준 금리 인상이 더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예방 주사를 막 놓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시장이 화들짝 놀랬기 때문에 저도 살짝 보수적으로 보긴 했는데, 예, 그렇게 여전히 매파적이라고 보면 또 빠질 것이냐? 예? 최근에 장이 좀 취약하니까 그대로 반영하기나 이게 관건 같다. 그러고 제가 이제 장 마치기 전에 제가 중간중간 이 이야기들을 소개를 드렸거든요. 3시 10분에 잭슨홀 관련해 가지고 정답은 이제 지나봐야 아니까 제가 몇 반복하는데, 그 냉정하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파월 의장이 비둘기 파적일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말이다. 근데 이제 약간 매파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선반영으로 보느냐 아니면 최근에 시장 체력이 약하니까 목요일에 많이 빠졌잖아요. 충격으로 살짝 보느냐인데, 제가 요 앞날 시장에는 이미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 했는데 그 뭐 콜린스하고 보스턴 연준 이쪽 이야기 나와버리니까 미장이 목요일날 빠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무조건 뭐 사자 이런 것보다는 보수적으로 미국 지표가 아직 나쁜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지수가 저는 그렇습니다. 그 약간의 매파적 발언으로 조금 더 밀린다 해도 조정해도 돌아설 수 있다고 보고, 예, 조정하면 저가 매수를 하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226 변화일이 월요일 날 오니까 바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9월 초순 약 한 8, 9일 일절 정도 시간을 두고 미국 226 변화일이 와요. 그때까지는 좀 힘을 못 쓰다가 요거 마저 채우고 도느냐, 변화일이 앞에 하나 오고 앞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앞에 오고 미국이 뒤에 온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우리는 9월 바닥이고 미국은 10월 바닥이라서 저점 일자가 다릅니다. 그 정도로 정리해 둔다 그랬는데, 아무튼 미 증시는 제가 이걸 맞췄다가 아니라 경우의 수를 어차피 뭐 두 가지를 들었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매파적이라고 해도 기존 입장 정도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JP 모건에서 한 이야기도 보면 경고도 없고 놀랄 일도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금리에 대한 추가 인상을 이야기를 하지만 시기를 이야기를 안 해요. 언제 한다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의 약세는 그전까지만 해도 9월부터는 금리 동결에 들어가고 그렇게 쭉 가다가 내년 한 2분기 한 5월이나 이때쯤 되면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는가 하면서 시장이 좀 가다가 최근 들어서 이러다 잘못하면 11월에 한 번 더 올릴 수 있겠다 하는 우려감과 함께 국제 수익률 올라가고 미증시 떨어졌잖아요.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지수가 빠져 있잖아요. 이런 경우 우리가 이제 선반영이라고 하는데, 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미증시가 파월 의장 발언 직후에는 매파적이 돼가 빠졌다가 뭐 새로운 거 없네.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 S&P 500, 나스닥, 러셀 2000, 중소형주가 있다 올라갔고요. 반도체 지수도 0.41%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유럽도 뭐 약간 올랐고요. 어제 이제 아시아 증시 일본이나 이쪽만 세게 두드리게 맞아봤고요. 그다음에 일봉으로 보면 나스닥, 반도체, S&P 500 지수는 지난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 고점 돌파를 하면 여기다 저항선도 있으니까 돌파하면 이제 반전형이 나오는 거죠. 아니고 여기 저점을 깨면 이게 하락 오파가 돼버리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던 게 이번에 만약에 나빠서 빠지면 오파에서 이 다음에 오는 변화일이 바닥이 되고, 아니면 우리 변화일 거 미국 이미 여기 저 양편등기 5주 조정에 일수 채워놨으니까 S&P 500은 고가에서 17 일목 변화일 채워놨잖아요. 17 변화일입니다 이게. 그럼 뭐 돌아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 국제 수익률 분석해 드리겠는데 그게 빨리 잡혀야 됩니다. 잡혀야 됩니다. 전업종 올랐고요. 그래서 이거 에너지 기술주 산업재부터 해가지고
요런 것들은 이제 그 뭐 경기 민감주들, 예, 경기 민감주들, 예, 미소비재가 아주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주간 단위고요. 엔비디아는 그 전에 많이 올라가 선반영되었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조금 약하고요. 당일 기준으로 보면 예, 테슬라가 좀 올랐고요. 뭐 대부분 예, 기술주하고 다 고루고루 뭐 이렇게 많이가 아니라 잘 올랐습니다. 주간으로 보면 예, 테슬라 10% 올랐고요. 엔비디아는 6% 올랐고요. 애플 같은 것도 바닥을 다 찍어 놓고 개선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목 차트를 잠깐 보면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번에 애플 분석해 드렸거든요. 이게 상투예요. 제가 분석해 드린 상투 그 이상 못 갔습니다. 못 가고 이번에는 이제 뭐 심하게 조정받고 이제 저가에서 돌아가려고 하죠. 이 자리는 분석을 안 해드렸는데 이게 S&P 500이나 이쪽으로 가보면 이게 일목이 17변화일이에요. 예, 그리고 지난주 잘 올려놨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5일 부담 이야기는 했었죠. 근데 이 정도 빠질 줄 저도 몰랐고요. 네, 이게 이제 목요일날,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해놨습니다. 메타가 조금 부족하고요. 예, 뭐 구글도 사실 잘못하면 쌍봉에 뭐 무너지는 차트인데 받쳐놨습니다. 받쳐놨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이제 워낙 뜨다고 조금 숨고르기를 하고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전저점 하회 안 하고요. 이제 AMD는 하회하고 돌아갑니다. 각각 좀 위치가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MSCI 한국 지수, 우리 지수도 그렇고 전저점 안 깨요. 그리고 이건 좀 올라가는데 우리 선물이 이제 좀 보면 계속 가두리를 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좀 낮고요. 신흥국 지수도 보면 예, 최근에 이미 바닥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둘, 넷, 다섯에 딱 쉬었잖아요. 둘, 넷, 다섯에 딱 쉬었죠. 근데 지금 살짝 돌려놨고요. 국제유가가 조금 돌아갑니다. 최근에 빠질 때는 이제 중국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또 빠지다가 올라가고, 천연가스도 급락했다가 전저 좀 깨놓고 지금 돌아가고, 이 국제수익률 이따가 분석해 드릴게요. 이게 별로 안 빠지네요. 이제 금리 인상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바로 안 떨어집니다. 바로 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일명 공포지수 VIX, 예, 이건 이미 상투 나와 있고, 이거 주가 바닥하고 이게 상투하고 같죠. 둘레 다섯에서 반등하다가 다시 떨어지죠. 이렇게 되고, 야간 스물은 예, 크게 등락하다가 1.85포인트 오른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S&P 500은 예, 주봉을 보면 20주선 바로 위고요. 양평 넘기 5주 차에 지금 양봉을 살짝 냈는데 요거 돌파해야 됩니다. 4467 이래 해줬고요. 그 다음에 상투는 아시는 대로 42주 26주 딱 일목요무수입니다. 여러분 요 직전 고점을 후행서편이 지나가면서 같이 꺾었잖아요. 이게 나의 꼴이고요. 쌍둥이고요. 제가 일목요무교 강의할 때 후행서편을 설명할 때 그럽니다. 옛날에 오래전에 이서진 주인이던 다모라고요. 제가 그걸 보지는 않았어요. 저는 뭐 TV 안 본 지가 아주 오래돼서 보지는 않았는데 거기서 유행한 말은 압니다. 그게 뭐죠?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연인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내 마음도 아프잖아요. 우리가 이제 자식 금쪽 같은 자식, 그 요즘 금쪽이 좀 이상하던데, 예, 자식이 아픈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부모님이 아파도 내 마음이 아파고요. 애간장이 탄다고 여기서 애는 뭐죠? 내장이죠. 예, 내장이 그냥 탈듯이 아프다. 무슨 소리 하고 있죠? 후행스페는 나의 꼴이고 나의 분신이단 말입니다. 나는 지금 멀쩡히 가고 있는데 아무 장선이 없어요. 후행스펜이 여기 뾰족한 데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아야해 빠져.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골에서 클 때 예, 겨울에 이럴 때 이제 문을 잘 안 닫고 들어오면 옛날에 시골은 뭐 이중문이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이놈이 꼬리가 달렸나 왜 문을 안 닫냐? 예, 꼬리가 아직 통과를 안 했는데 문을 쾅 닫으면 꼬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문을 쾅 안 닫는다. 이 꼬리가 아프잖아요. 여기 지나면서 아프잖아요. 그래서 일목에서는 이 이제 후행스펜을 이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가 97, 26도 쓰고요. 다른 것도 쓰긴 합니다.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26을 씁니다. 26조 꺾었잖아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요 하락 일수와 요 상승 일수가 하루밖에 차이 안 나잖아. 거기서 상투 치고 양편 넘기 5주 조정, 이제 흑산병 나오고요.
요 상태에서 지금 반등이 옵니다. 잘하면 이게 1, 2, 3, 4, 5로 해가지고 3파 끝나고 이 5파가 나올 수 있고요. 잘못하면 A, B, C로 떨어집니다. C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주가 상승했다가 앞으로 타고는 다음 5월 모일부터가 한번 푸닥거리를 할 걸로 보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 바닥길에 보시면 23주 보세요. 주봉이 또 이 대등수치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불편하게 할 때는 계속 변화마디가 와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는 돌아가려나 하다가 실망하고 또 그 다음 가는 그런 나쁜 짓도 하고요. 이럴 때는 또 잘 맞습니다. 미국제 수익률을 보고 갈까요? 이건 이제 10년물입니다. 원봉입니다. 아주 급변동을 하다가 떨어졌는데 10년물은 되게 이제 뭐 경기를 반영한다 그럽니까? 2년물은 뭐 이게 연준 정책을 반영한다 그럴까요? 이거 보면 10년물은 여러분 이거 지난번에 제가 미국제 수익률 분석해 드리면서 요 앞주에 분석해 드리면서 다음 주 다가오는 중에 화수의 변화마디가 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미 증시와 환율과 국제 수익률이 다 거기서 변화를 온다 그랬는데 이게 언제죠? 화수목금 화요일이 상토잖아요. 이런 거 정확하죠. 제가 기가 막히죠. 제가 기가 막힌 게 아니고 시세가 시간마디를 정확히 타고 가요. 이게 보시면 직전 고점에서 30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사이트는 시간을 계산하면 한 편 넣기래요. 일목은 양편 넣기랍니다. 양편 넣기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시작하는 날짜 예를 들어서 오늘 출발해 가지고 내일 모레까지 가면 만 이틀이죠. 근데 출발하는 날짜까지 포함하면 내일 모레면 3일이잖아요. 이게 양편 넣기입니다. 근데 우리 민법에서 시간 시효를 계산할 때는 초일불산이입이라고 출발하는 날짜를 빼요. 그래서 엄수표법, 제가 뭐 은행원 출신 아닙니까? 엄수표법에 보면 엄의 제시기일, 수표의 요기일 할 때 일수가 나옵니다. 3일이니 11일이니. 그러면 초일불산입니다. 그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연장이 되고요. 초일을 안 넣어요. 얘는 보면 여기서 출발해 여기까지 갔죠. 그러니까 이 사이트는 32일이라고 나온 건 시작 일자를 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일목방식은 양쪽 다 넣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죠? 적정 고점에서 33기본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바닥에서 따지면 24니까 25일이죠. 그 다음날 26일에 쏟아진 것이고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상태에서 이 바닥까지는 25개봉이죠. 양편 늦게 하면 26일이잖아요. 이럴 때는 기가 막히다고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 1, 2, 3, 4, 5, 8로 떨어졌어요. 제가 이 목표치 계산을 안 해봤는데 이거 10년물 국제수익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지금 100일을 올랐습니다. 100일을 올랐는데 여기 138일로 나온 건 휴일까지 다 집어넣어서 그래요. 이거는 실거래봉이고 한 배 넣게 합니다. 그 다음에 목표치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4.4가 나와요. 여기 올린 걸 지난번에 이거 국제수익률 계산을 방송할 때 그날 제가 저녁에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말을 하는데 뭐가 몽롱해가지고 제가 계산을 했는데도 이상하게 희한한 데를 짚고 다니고 이랬는데 여러분 이 올라온 값을 그대로 다시 올리면 그게 이 값이고 한 번 더 올리면 그게 2가 돼요. 한 번 올리면 우리가 이제 일목에서 이 값이라고 하고 2000배, 2배 이렇게 그럽니다. 근데 2로 가면은 3000배입니다. 이걸 잠깐 그림을 그려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지금 야간에 녹화를 뜨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1차 올랐지 않습니까? 1차 올랐죠. 그죠? 이거 이제 이 폭 그대로 한 층을 올리면, 한 층을 올리면 이게 이제 영문의 이 값이 돼요. 그럼 여기 1층이고 이게 2층이잖아요. 그죠? 한 번 더 올리면, 3층이 되는 거죠. 3층인데 이 값으로는 2가 되죠. 이게 1, 2니까. 이해되시죠? 그것이 4.4%가 나와요. 지금 현재 상토가 4.3이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 그래봐야 여러분 4.41하고 4.36하고 소수점 둘째 자리 0.4 얼마 차이 나잖아요. 0.04. 이 정도면 거의 달성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이 이제 하락을 한 번 올리고 거기서 또 한 번 올리면 2V가 되고 4.33 이건 달성입니다. 이건 달성입니다. 예, 대구 달성고등학교 나오면 달고 나왔다 그랬죠. 뭘 달고 나온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생각이 상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요거 이야기하다 보니까 전에 환율 계산하던 분 생각나네요. 일목을 배우신 분인데 어디 이제 이렇게 그 전문가들끼리 이렇게 임원진끼리 회의하다가 이분이 차트를 찍어가지고 A4 용지를 접었다 그래요. A4 용지를. 그러니까 이 폭만큼 종이를 접으면 되잖아요. 내가 지금 목표적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자를 가져와야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장중에 선물 매매에다 바쁘니까 이걸 자로 재가지고 모니터에서 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여러분 웃기죠?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선물 장중 빨리 진행되는 차트를 할 때요. 내가 이걸 얼른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느 목표인지 좀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니터에다가 자를 대놓고 자를 대놓고 이거 센치를 재가지고 이만큼 올리니까 여기다가 대가지고 목표치 대충 얼마나 나오네 이랬다는 거야. 그 어떤 분은 A4 용지 종이를 접어가지고도 목표치를 따지고 그게 이제 일목의 가격 습성의 반복입니다. 그 다음에 3296요 눌림목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폭을 올리면 4.4가 나와요. 그럼 이 4.4하고 일치하죠. 그 다음에 이 상승 마지막 상승 파동 N자 있죠. 이게 4.36 나와요. 4.33 나오고요. 4.4 나오고요. 4.36 나오고요. 4.436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 큰 눌림목을 그대로 올리면 4.46 나오고요. 그래서 4.4면 달성인데 4.4가 하나 남아있긴 한데 시간으로 보면 다 되지 않았을까. 더군다나 연준의 이야기가 저기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시비 걸고 다시 간다면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안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패드와치가 보면 이게 지금 여러분 제가 확대를 해볼게요. 패드와치에 가면 이게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일수 표기 방식이 다르죠. 2023년 11월 1일 이 말입니다. 9월 20일 날 이제 FOMC 열리고요. 9월은 보면 지금과 같이 금리를 5.5에 동결하는 게 거의 80%입니다. 근데 이번에 발표하고 11월 FOMC를 보면 5.75로 0.25bp 인상하는 게 46.7로 44.보다 올라왔습니다. 이게 한 일주일 전에 30일 한 달 전 이 정도 확률이다가 46.7%로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살짝 걸림돌로 좀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시장이 조금 더 괴롭히거나 이럴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큰 불확실성은 제거되었고 이미 우리가 아는 정도 범위 내에서의 발언을 했고 하니 미 증시가 그동안 조정받은 것도 있고 돌아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국채 수익률도 지금 10년물은 이렇게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일목의 전환선은 이제 겨우 이탈했고요. 조금 더 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수나 가격으로 보면 특히나 일수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이걸 찍어놨다. 그 다음에 주봉을 볼게요. 이 주봉 가면 여러분 스봉 바지가 아니라 주간봉이라고 할게요. 주봉 보면 재밌습니다. 직전 이 고점 중간 고점에서 이번 주가 26주 6개월 지났어요. 26 일목기 분수 후행스핀 여기 와 있잖아요. 후행스핀 여기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신기하죠. 신기하죠. 이러면 이제 우리가 귓밥을 좀 만져야 됩니다. 이쪽 가볼게요. 2, 4, 6, 8, 10, 11, 12, 14, 16, 22, 24, 25, 26이죠. 예? 근데 후행스핀 여기 머리 딱 때리죠. 근데 이제 일목의 잠깐만 일자가 안 꺼지는데 어떻게 껐죠? 잠깐 스핑선이 안 꺼지네요. 아니요. 저거 제가 이거 기능을 선도고 나왔다. 아닌데?
그냥, 예. 장중 최고가와 이 장중 최저가끼리는 좀 겹친다, 그죠? 근데 종가 베이스로 놓고 보면 후행스팬이 여기 딱 찍고 돌아가잖아요. 이걸 일목에서 이러면 S파동이라고 합니다. 기가 막히죠. 사실 누구나 이 저점 왔을 때 전고점 정도 오면, 그죠? 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실제 이제 주중에 일들로 보면 요거보다 조금 내려가긴 했는데, 재미있는 건 여기에 일목의 시간마다 와버리잖아요. 26일에 오니까 또 보세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응? 여기 내가 지금 이제 기준선 부근이고 그렇습니다. 주봉 종가상 하나도 기준선을 안 깨요. 안 깨고. 아니다. 이거 여러분, 제가 말씀 잘못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보면 26이고요. 기준선. 여기서 보면 여기가 26이에요. 이거 제가 지금 이야기하다가 잘못했습니다. 여기 기준선 다 꺾어 돌아가죠.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지금 원래 이거 예정에 없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야간이니까, 주말이니까 좀 길게 합니다. 요건 설명 다시 할게요. 여기서부터 따지면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열넷, 열여섯, 열여덟, 스물둘,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죠? 여기가 26이에요. 이 고점에서. 그 다음에 둘, 넷, 여섯, 여덟이죠. 여기서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이게 일목이 1절이잖아요. 9일이잖아요. 요 빠지는 게 약 8일, 8주, 9주죠. 주봉입니다. 이거, 그죠?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시겠죠? 여기서 일목적으로 배울 게 많아요. 여기 기준선 지지하고 기준선 지지하잖아요. 구름 상단을 지지하고 전환선 전고점 돌파하면서 이게 상승 전환되죠, 그죠? 그 이후로 종가상 긴선 안 깨고 이게 긴선한데 이게 장중으로는 긴선을 살짝 깼습니다. 근데 얘 고점이 얘를 못 넘었단 말이에요. 항상 파동은 그렇습니다. 얘가 얘를 넘지 못하는 한 얘는 얘를 깰 가능성이 높아져요. 근데 이게 이래가지고 갔으면 다행이죠. 못 갔잖아요. 그럼 깨잖아요. 깨는데 이건 또 파동론에서 다시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그림처럼 여기서 보시면 구름 상단 올라타가 기준선 돌파하고 전환선 타고 가버리죠. 그러니까 이 상승이 온 겁니다. 근데 이 앞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요거 26입니다. 요거 26. 너도 아프냐? 그럼 이 지점에서는 이 전체 상승의 절반 기준선을 지지하고요. 자, 이 기준선을 지지하죠. 이 전체 상승의 절반 기준선을 지지하고요. 그 다음 후행스피는 여기를 때리고요. 이게 S파동입니다. 이게 S파동이고, 사실 이 자리는 이제 가격적으로는 약간 더 내려왔는데, 종가상으로는 비슷한데, 여기서 26이에요. 일목균형표 기준선이 26의 고가 저가 중심으로 그리기 때문에 최저점에서 26일이 지나가면 이날입니다. 이날 세봉 하나 들어오면 밑에 봉 빠져나가죠. 세봉 하나 들어오면 밑에 봉 빠져나가죠. 계산해서 빠져나가죠. 그래서 고가 저가의 중심으로 그리는데 저가가 자꾸 빠져나가니까 기준선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올라가는데 보면 시세가 타고 가죠, 지금. 그럼 내가 이 종목을 매매 중이라면 매수가 가능하죠. 전환선 기준선 동시 돌파죠. 이게 지나간 그림 가지고 사후 해석이지만, 근데 다만 이것이 이 고점을 극복을 못하고 여기서 전환선 기준선을 이탈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전고점을 못 넘겼기 때문에 이 저점을 깰 위험이 크죠. 그런데 이렇게 하락연자로 크게 빠지기보다는 여기서 구름 상단 부근에서 바닥을 다지다가 또 기준선을 올라가고 여기 와 쌍봉이 왔는데 또 직전 고점 26에 왔다. 이거 제가 그림 다시 그려가지고 올려드려야 되겠네. 아까는 제가 여기까지는 계산 안 해봤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일봉만 계산하고. 아무튼 지금 또 이제 직전 고점에서 26에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 고점이잖아요. 그럼 중장기 쌍봉 상투치기가 굉장히 좋은 조건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만약에 기술적으로 쌍봉이 목선이 무너지면 이 뭐라 그럽니까? 여기서 목선에서 정수리까지 올라간 폭만큼 이만큼 빼버려요. 일반적 기술적 분석 패턴에서는 이렇게 뺍니다. 그럼 일목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하락 일종의 이익값이 되겠죠. 근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떨어져 내려가면 이게 능동형이고요. 이게 뒤에 올라오는 수동형 파동이니까 이런 경우 수동형 V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들린다고 가정하면 이런 파동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것 가지고 N값 계산해 나가는데 직전에 올라온 폭을 밑으로 그냥 뺀다. 그럼 이게 V값, 이 수동형이라고 합니다. 수동형 V값입니다.
자, 이 차트 하나 가지고 일목 강의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많습니다. 결론이 뭐였죠? 기술적으로는 예, 영화 신세계에서 이중구가 그러잖아요. 그거 딱 죽기 좋은 날씨네. 이건 또 올라갈 때 33주잖아요. 여기서는 죽기 좋은 조건은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월봉을 가면 또 더 재미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야, 진짜 미국 재수익률은 여기서 한번 박살이 나야 되는데, 크게 보면 자 보세요. 5% 상승했습니다. 여기까지 치면 1, 2, 3, 4, 5, 6, 7파 떴고요. 5, 7, 9는 다 상투 발생하기 쉬운 자리라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게 보면 5파고요. 이건 요 안에서 1, 2, 3, 4, 5예요. 그럼 엘리어트로 보면 1, 2, 3 안에서 1, 2, 3, 4, 5, 그 다음에 1, 2, 3, 4, 5, 5파가 지금 조금 짧긴 한데 그러면서 쌍봉 쳤잖아요. 바닥에서 일목에 40이 기본 수치입니다. 지난번에 떨어질 때는 양봉이 늦게 하면 18개 봉이에요. 이게 2020년 팬데믹 3월 바닥이고요. 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건 올라갈 때 이제 사실 26 기본 수치에서 2개 더 갔어요. 2개 더 갔는데 이건 17에서 18,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가 40이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일봉의 날수, 그 다음에 주봉의 날수, 월봉의 42, 시간과 파동 5파 이러면 야, 이거 상투적이 딱 좋은데요. 근데 미국 현지에서는 뭐 미국 재수익률 10년물이 5%도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일단 잭슨홀 미팅 이벤트가 하나 지나갔기 때문에 좀 쉬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게 우리가 매매하고 있는 종목이라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자리고요. 이 고점에서 이렇게 미는 순간 일봉 주봉을 보고 여기서는 강력 매도입니다. 그래 놓고 나서 나중에 뭐 추세 타고 올라가면 또 어떻게 한번 보거나 이해되시죠? 거의 가격 목표치 달성, 일수, 그 다음에 일봉, 주봉, 월봉이 전부 합치점 다 때려놓고 파동 개수도 다 때려놨는데 월봉 장기로 보면 뭐 이미 지금 2008년, 2009년 고가를 넘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연물이 좀 기분이 조금 그렇습니다. 인연물 30분봉인데 안 빠져요. 이게 이제 조금 뭐 깨림칙까지는 아니지만 살짝 좀 걸립니다. 마음에. 여기까지 좀 팍 꺾여 버렸어야 되는데 일봉이 양봉으로 올라오면서 끝났죠. 그러니까 이건 32 변화일이에요. 33 하루 남았는데 10년물 꺾였는데 이념을 혼자 하루 더 갔다가 갈까요? 그 다음에 여기 바닥에서 보면 52 플러스 1, 53일이니까 기본수치 영역입니다. 이건 제가 목표치 계산 안 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뭐 맨도기도 아니고 삼중날, 삼중 고점 쌍봉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자리라서 이거 역시 기술적으로 보면 상투치기는 굉장히 좋은 그런 자리긴 한데 당일 잭슨홀 미팅 결과를 보고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또 한 번의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근데 언제 할지는 뭐 언급 안 하고 그다음에 지표 보면서 하겠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표 나올 때마다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겠죠. 제가 미국 재수익률을 올해 분석을 지금 해드렸는데 물론 정시도 정시지만 최근에 이제 하락의 주범 중에 하나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 환율도 분석해 드렸죠. 여러분 일목 배우세요. 너무 예측하려고만 하지는 마시고요. 이걸 우리가 일목에서는 예비 계산이라고 합니다. 미리 이렇게 다 재보는 거죠. 재보고요. 그 다음에 변화만 어디 와도 안 떨어지면 추세 타세요. 1 추세 2 변곡입니다. 근데 정말 내가 계산한 변곡점이 맞다면 시장 거기에 화답을 합니다. 응답을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환율이 1343 5월 17일에 5월 17일 1344원에 정확히 소수점까지 이번에 딱 왔다가 지금 떨어지는데요. 이게 이제 균형표로 보면 여기가 직전 고점에서 65 일목 변화일이고요. 그다음 이게 쌍봉이죠. 앞 고점에서는 76 변화일이 이날입니다. 이날. 이게 7625 65예요.
이게 다중 상투를 만들고 떨어졌는데 또 하나 안 보세요. 엉어리가 몇 개냐면은 하나 둘 셋 넷 예 이게 여기까지 하면 이제 6개고 여기서 보면 5개 해놓고 이제 딱 떨어져 버리죠. 이 자체가 또 어찌 보면 이게 여러분 아주 뭐 정확하진 않지만 약간 아일랜드 갭 비슷한 게 되는 겁니다. 그 아일랜드 갭이 막 기본적으로 원래 이제 한 개지만 이렇게 이렇게 봉이 겹치면서 가다가 하나가 뚝 떨어뜨리는 거 갭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며 이 혼자 이렇게 뚝 떨어졌잖아요. 예, 이거 섬골 반전 아일랜드 갭. 예, 뭐 일본에서는 사자갭. 그런데 이것도 요렇게 보면은 그렇게 보이지만 요 갭에 요 갭인데 사실 가격으로 따지면은 갭을 메웠지만 예, 약간 어찌 보면 이 덩어리하고 완전 이렇게 반전행이 나온 겁니다. 요렇게도 보면 약간은 아일랜드 갭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예, 이건 예, 잉태선으로 돌아 올라갔고요. 지금 그림 뭐 눈에 떠있는 대로 제가 다양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65변화일, 그 다음에 이 고점이 33변화일 플러스 1 하루도 갔어요. 지난번에 이게 바닥 찍을 때 중간에는 변화일이 안 맞더라고요. 이게 안 맞았어요. 안 맞았는데 여기 와가지고 보세요. 52변화일, 42변화일, 25, 26변화일 거기서 뭉쳐가 돌아가잖아요. 42보다는 하루 더 가고요. 52는 정확하고요. 26에서는 하루 모자라고 바닥 찍고 이러가 돌아가잖아요. 재밌죠?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흔들 때, 예, 이걸 이런 약간 이게 S파동짜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장중에는 있겠지만 종가상으로는 그 다음에 돌아 올라가는 전환선, 예, 타놓고 갭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갭으로 떨어지잖아요. 이게 좋은 현상입니다. 좋은 현상이죠. 그죠? 예, 이거 주봉을 한번 찍어 볼게요. 일목으로 이 경우에는 일수도 맞잖아요. 그 다음에 환율도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환율도 보면은 결국 2주 월요일 와가지고 상투 쳤는데 미국 재수익률 화요일 날, 예, 그다음 미국 이제 일봉들도 볼 겁니다. 그다음에 이건 그냥 덤으로, 예, 덤으로, 예, 저 그냥 이렇게 한번 꺼볼게요. 이건 뭐 일수가 16이니까 16주니까 예, 17 기본 수치 한 주 정도 이렇게 오차를 두고 그죠. 여기는 몇 개일까요? 25, 26. 요건 26 일목 기본수치 한 주 차이 나잖아요. 예, 후행 스편이 예, 여기서부터 얘가 예, 여기서부터 얘가 돌아 올라갑니다. 돌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직전 고점 다중 고점인데 여기까지 지금 왔습니다. 직전 고점 1343. 요건 다중 고점이라서 일수 때리기가 조금 그런데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이연령 비연령 되는데 이야기를 하자면 한 17 기본수치 정도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건 13 기본수치고요. 예, 이렇게 가면은 16, 17 정도 되고요. 이런 거 일목에서 겹치니까 중복돼 있다고 이렇게 변화일들이 겹쳐가지고 좀 나오네요. 지금은 직전 고점 17에서 지금 혹은 뭐 14, 13 대등수치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쌍봉이 14 대등수치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물론 이제 지나가면서 지나간 결과를 가지고 갖다 붙여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진행되는 중에는 일수가 이게 될지 저게 될지 좀 헷갈릴 수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대충 보시기에도 그죠? 직전 고점에 아까 이제 일수 걸렸는데 주봉도 보면 이게 좀 그렇죠. 그다음 이렇게 한 가볼게요. 이거 5주잖아요. 일목에서 소절이라고 합니다. 1절이 9거든요. 절반을 소절이라고 합니다. 얘는 여기 4주 조정 받았고요. 5주 조정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최저점 갱신은 안 했지만 이렇게 하면 여기 8개고요. 이렇게 하면 9개니까 이 저점에서 보자면 뭐 약 한 1절 정도 올라갔죠. 그 다음 16으로 오면 이건 사실 이제 9로 가면 이게 17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절에서 하나 모자라고 돌아갑니다. 이건 소절이고요. 예, 이거 17이니까 이건 이제 그다음 이것도 이렇게 보면 재밌습니다. 5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보면 한 5 정도 되고 그죠?
여러분들 보시고 뭐 저거 뭐 그냥 갖다 붙이는 이야기 같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균형표에 이런 방법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들은 아주 정확하게 맞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그 언저리, 그래서 이런 일수들이 너무 많으면 매번 이 날짜들을 보고 마음이 싱숭이 하기 때문에 하락장에서 잘못하면 오류도 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떨어지는데 이번에는 5주인데 이 다음에 가면 9주가 오는데 뭐 저거 자꾸 이러면서 버티려고 들 때 이건 아니고요. 이런 경우에 그러면 5주나 9주나 이런 거 채우고 그 다음 봉에서 돌아가는지 수급 변하는지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5주 뭐 14, 13, 17 꺾었잖아요. 일본에서 이렇게 그렇게 주봉도 이상하고 가격도 전고점이고 65, 33주 일봉 33일 76일 와 있는데 여기서 갭락을 하잖아요. 갭락 하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이게 종목이라면 여기서 못 팔았더라도 경계하면서 조금씩 출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번 5일 전 이미 여기 이탈합니다. 예. 여기 이날부터는 일단 때려놓고 봐야죠. 뭐 다시 올라가든 말든. 이건 좀 환율 이야기죠. 환율 이야기고 저도 환율을 지금 월봉하고 이건 지금 막 지금 열어보고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그다음 우리 지수로 오면 우리 지수로 와볼게요. 미국은 226 변화일이 작년 10월 13일이 바닥이었기 때문에 아직 일수가 한 8일 정도 남았습니다. 다다음 주에 옵니다. 저도 지금 사실 완벽한 결론을 못 내고 있는데 요 앞은 말씀 드릴 때처럼 우리가 먼저 바닥을 내고요. 뭐 올라가면서 중간에 반등하면 중간 뭐 성가신 정도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장이 여기서 빠져버리거나 아니면 아직도 제대로 못 뜨고 혼조를 보이면서 시간 조정을 거치고 있다면 이런 경우는 시간 조정을 거치고 돌아가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전 바닥이고요. 이는 다중 바닥이고 요거는 이제 한전 바닥이긴 한데 요 좀 들썩거리다가 그죠? 바닥이 나오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열 요거 10일 걸리네요. 이건 여기서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최저점에서 보면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이게 딱 9일 지나고 돌아가네요. 이게 딱 9일 지나고 돌아갑니다. 요렇게마다 지금 9일 지나고요. 여기서부터 따지면 뭐 10일, 11일 정도 되고요. 이게 9일이고요. 이게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열 한 10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미 둘, 넷, 여섯, 6일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혹시 요 226 미국까지 다 채우겠다고 한다면 아직 시간이 8일이나 남았으니까 혹시나 올라갔다 누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전혀 얘기치 못한 또 다른 악재로 빠져버리면 여기 바닥 만들기 좋고요. 아니고 오도 가도 못하고 자꾸 혼조를 띄고 있다면 이 이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만 이야기 드려놓고 저도 이걸 뭐 지금 답은 안 드립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로 가면 몇 번 말씀드렸죠. 226일 과거 사례도 많이 보여드렸죠. 많이 보여드렸는데 드디어 이제 작년 9월 30일로부터 월요일이 이제 226 변화일이 와요. 226 변화일이 옵니다. 근데 이미 바닥은 저점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출발해도 되긴 됩니다. 이게 사실 중간 파동이 되어버렸는데 기술적으로 좀 중장기 바닥을 만들기 쉬우려 그러면 차라리 여기가 최저점이 됐다가 월요일이 확 돌아가면 더 좋을 법도 한데 굳이 뭐 그렇게 안 빼고 가도 안 될 건 없죠. 안 될 건 없죠. 그 다음에 여기서 재밌는 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균형표에서 좌우 대칭형 제가 그림을 마우스로 그리니까 그림이 좀 지저분합니다. 지금 벌써 녹화가 44분이 지났네요.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제가 마산이나 조각과 문신 좌우대칭형 시메트리 구조 이야기 드린 적이 있죠. 여기를 기점으로
아니, 가다 보면 중간에 파동이 많은데, 작년 이게 1월 이 중간 제법 큰 바닥입니다.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65일이 걸렸어요. 우리 지금 161일 지나갑니다. 주봉으로는 거의 같고요. 그렇다고 이걸 꼭 모일을 더 채운다 기보다는 그거하고 좀 유사하네. 왼쪽에 그죠? 급락하던 자리 이 자리까지 시간과 지금 시간이 좌우가 거의 같다. 요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최저점에서 226 변화일이 여기 왔다. 그래서 이게 잘하면 여기 조정을 끝내고 많이 돌아가는 그림을 한번 기대도 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뭐 지수하고 미증시 결과하고 이런 거 말씀드리기 때문에 뭐 종목이나 이런 건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가려다가 마지막으로 금요일날 장중 선물에서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은 이게 금요일날 이제 지수가 혼조가 좀 잦았죠. 반등에서 걸리던 자리는 하락의 절반 살짝 넘어가다 걸렸고요. 이 구름 축선 지나가지고 원봉인데 10원봉 긴선 있는 자리 부근입니다. 그 다음에 직전 최고점 바로 앞이고요. 여기서 급등했었죠. 급등했다 확 다 빼버렸는데 왼수급이 뭐 난리를 쳐버리니까 여기 보시면 왼수물 이렇게 샀다 거디 나중에 보면 다 팔아버립니다. 이거 여기는 안 올려놨구나. 근데 이 과정에서 떨어져 가지고 329.5에 392.5 하여튼 이 최저점을 정리를 하니까 직전 저점인 거 누구나 알잖아요. 아는데 이건 그렇다 치고요.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또 밀립니다. 여기도 보면 이렇게 중심 축선이 지나가죠. 이 부분에 걸리긴 했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여기서 보면 여기 시간마디가 이게 26이 있고 바닥에서 26이 있고요. 그건 여기 저점이고요. 이 저점에서 42가 오고 고점에서 42가 오죠. 거기서 밑으로 더 이상 안 빠지죠. 이게 여기서 쌍바닥을 쳐요. 그래 놓고도 시간을 끌다가 이게 이제 이른바 다중바닥입니다. 가격 조정은 끝났는데 시간 조정이 안 끝나가지고 에너지가 보강되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이때 이제 뭐 나스닥 선물하고 또 상해지수하고 갑자기 여기서 급등을 합니다. 급등을 하는데 요거 어제 이제 종반의 시간마디 이런 거 보면 균형표로 시간을 쳐다보고 계산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재밌다. 실시간 그림을 좀 가져와 볼까요? 거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날도 이때였습니까? 전전날이구나. 이때도 전접점인데 이거 일목이 42 기본수지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굉장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서 42시간마다 오는 걸 알고 있는데 전저점을 찍고 돌아간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 이거 장중에 하락 추세 매매하다가 매도 끊고 롱으로 빨리 뒤집었죠. 그러니까 가격 전저점 온 건 누구나 알잖아요. 이거는 뭐 전고점 떼오고 아는데 이렇게 딱 맞아 돌아가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건 그냥 마지막으로 마치기 전에 제가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시면 일목 공부하십시오. 균형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자마자 바로 뭐 적용을 해가지고 매매를 하고 변화율을 척척 계산하고 이건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않으실 건데 그래도 이렇게 배워서 하시면 영리하신 분들은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우치고요. 저처럼 돈체는 하나를 배우면 열이 헷갈리는데 교육교 원전 강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방대하고 자료도 가장 많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영상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목균 1권, 2권, 주간 행보 3권, 4권, 그 다음에 사사기den후보 연구서, 제가 쓴 실천편, 그 다음에 절판된 제5권, 일목균교 종합편, 이거 일본 가서 살려면 어마어마하게 돈이 비싸게 들어갑니다. 44개 강의, 92파일, 요거 보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뭐 지금 배워가지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야원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머리는 미용실이나 이발소에서 회원제 찾아오셔가지고 회비 저렴하죠. 1개월에 11만원이면 계장일 기준으로 거래일 기준으로 하루 한 5천원 커피 한 잔 꼴이고요. 파생은 뭐 그냥 1포인트 한 계약입니다. 그럼 25만원이잖아요. 한 달에 그냥 부가세가 따로 있어서 그런데 한 계약 1포인트 회비 내고 그냥 퍼담아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